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씨님. 수요일 아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 9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6에서 9월보다 3% 하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장기 평균 107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향후 추이는 기준금리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었다 보네요. 네. 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하락 이 뉴스가 나온 게 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약발이 먹혔다. 네. 약발이 먹혔는데 이 약발이 네. 어디까지 가겠냐. 네. 결국에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폭탄이 다른 데로 터지니까 네네.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 폭탄이 바로 아래로 연결되는 현금 부자만 잔치. 네, 서민은 대출 안 나와서 집을 못 살 판. 네.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양극화가 되고 있네요. 정말 집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높은 지역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지만은 집이 지금 아예 없으시거나 집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좀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뉴스도 전세 대출이 어떻게 쓰였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 뉴스를 제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돈 있는 고소득자와 네. 중소득 이하 분들과 결국에 나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득 수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사든 고가 아파트에 대출을 받던 그만큼 이자 지불 능력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대출 규제가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양극화가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에는 서민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돈 없으면 서울로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돈 있는 애들만 서울로 와. 대출도 안 해줄 거야. 네. 예. 와, 이거 좀 약간 위험한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가. 앞으로 진짜 강남 아파트는 100억을 보지 않는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100억, 국평 100억이 가질 않는 그런 세상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건설 경기 보릿고개 대형 3사 실적이 우울. 그래서 원자재 상승뿐 아니라 안전 품질의 법적 기준 공사비까지 이제 증가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물가 상승 전 착공한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실적 기대를 낮춰야 된다. 이게 한동안 이제 막 이슈가 됐었던 그게 있었잖아요. 뭐 부실공사라든지 아파트가 막 갑자기 막 무너진다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안전한지 그런 거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좀 더 발생이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미국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우크라전이 터지고 이러면서 그때 또 부동산 시장이 저 발작으로 인해서 22년, 21년 말 22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금리랑 우크라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그리고 철근,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급 물량이 또 현저히 주는 거예요. 사업 수지가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땅값은 또 싸게 살 수도 없어. 땅값도 비싸.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수지가 안 나오니까 건설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현저히 줄고 인허가 물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겹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거죠. 이게 완전 제가 꼬마 시절로 돌아가다 보면 그때 IMF 때
이후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 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네. 예, 특히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현금이 안 돌아서 그때 당시는 이제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사면 15%에서 20%를 할인을 해줘 버렸어요. 아, 그만큼 현금 유동이 엄청 적었던 시기였나 보네요. 힘들었죠. 이때는 서브프라임 때문에 완전히 이제 현금이 안 돌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이때 미분양 주택들을 사는 현금을 주고 사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할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이제 좋아지는 네네.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예, 시간 싸움이다. 결국에는 타이밍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 재건축 실종된 경쟁 입찰 줄줄이 수의 계약. 그리고 1조 넘는 대형 공사도 경쟁 없어. 그리고 유찰 뒤 수의 계약. 조합 입장 빠른 사업이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빠른 사업이 이득이라면은 그만큼 좀 빨리 지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네. 빨리 이제 가야 사업이 예, 그래야지 비용이 적어지게 되니까 수익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때 저희 필진 분 중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은 네. 시간이 금이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라는 그 칼럼이 있었잖아요. 그 맞습니다. 말이 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의 뉴스와 연결고리로 지금 이제 건설사들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렇게 1조가 넘는 공사에도 경쟁 입찰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종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실종돼서 이제 단독 참여로 그냥 수의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단독 참여에서도 없어가지고 이제 유찰되는 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결국엔 이것도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공사비를 다시 협의하게 되고 공사비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경쟁 입찰이 되겠죠. 아, 예,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한 평당 공사비를 860만 원 정도로 이제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네. 이제 공사비가 뭐 900만 원, 뭐 9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들이 수익 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네. 예, 경쟁 입찰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건설사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어제 핫했던 특공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줬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또 1순위에서 12만 개. 예, 그래서 야. 이틀간 청약자가 12만, 1순위 8만 명 정도. 그래서 네. 평균 경쟁률 268.69대 1이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 높은 수치 아닌가요? 네. 와, 진짜. 1순위 통장도 어마어마하지만 특공 통장도 지금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나는 안 돼서 해지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긴 한데, 네, 맞아요. 예, 젊으실 때 통장을 빨리 만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현장들이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통장 점수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앞전에 제가 송도 레미안 센트리폴 분양 리포트를 썼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여기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가서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좀 약간 CTOCL 6단지를 까는 건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 까게 된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도 레미안은 까진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왜냐면 여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좋게 봤거든요. 아, 그 네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KTX 역세권 아파트 사업의 예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광명 역세권이 있었고 KTX 천안 아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런 쪽의 역세권 광명시가 있고 광명 역세권이 있는데 광명에 있는 아파트보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폭이 훨씬 더 이제 높았다. 천안 아산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그래서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제 좋게 봤었고, 그리고 이게 CTOCL보다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제가 얘기를
물어봤었고 네.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5%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보면서 CTOCL은 미분양이 날 거다. 제 손모가지를 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아, 기억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제가 어제 레미안 청약 경쟁률을 봤는데 네. 24.7대 1이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 브랜드 파워랑 실제 저기 개발 사업이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네네. 예, 하지만 그 바로 위 아래잖아요. 아, 그쵸, 예, 그쵸. 인근이자 거의 네,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근데 붙어있죠. 분양가 네. 차이가 6천에서 8천만 원 차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를 할 거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쪽 생활 반경이라면 저도 이제 레미안을 할 거였는데 네네. 실제 여기 가격은 이렇게 9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여기 이제 확장비 포함 여기 레미안은 확장비 포함 네. CTOCL은 확장비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은 차이가 나보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해보면 6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쟁률이 벌써 답을 말해준 겁니다. 예, 예, 제가 자릿수가 다르네요. 예, 자릿수가 완전 다르죠. 제가 봤던 그 관점이 정확하다는 거를 일반인들 심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뉴글에서 나오는 이 레포트는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평소에 이제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리포트 보시면서 한번 쭉 이제 흐름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이런 흐름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구나라는 그 어떤 인사이트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최신 이제 그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또 반영이 그 이제 분양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메리트가 얼만큼 있는 건지 그걸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필진분께서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네네. 서울 변두리보다 낫다. 의왕에 알짜 살아있다. 그래서 의왕 같은 경우가 이제 포일동이 있는데 포일동. 예, 거기가 네. 웬만한 서울 외곽지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예,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도 의왕이 왜? 바로 앞이 이제 과천이고요. 네, 그렇죠. 예, 바로 앞이 과천이고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바로 서판교가 나오면서 판교, 네. 서판교로 지나면 바로 이제 판교 중심부까지 바로 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또 개발이 되는 역세권들이 지금 GTX 인덕원 그리고 월판선 그리고 이제 인동선이 이제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역세권 이 사업이 좋은 쪽이에요, 다. 판교로 가는 전철. 경기 남부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중심지가 그렇죠.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동탄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GTX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상당합니다. 웬만한 서울 외곽지보다 높은 게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 나와 있는 게 해주고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신혼 희망타운 본청약을 실시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프로지오가 거의 이제 신축이라 거의 대장을 잡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위치도 좋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신혼부부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청약 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컬럼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의왕에 대해서도 공부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셔서 신혼부부들은 내가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또 미래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주변에 이제 뭐 이제 교통편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직장과의 거리를 또 고려를 해보면은 또 입지가 굉장히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녹화 끝나고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뵙겠습니다.